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강대강으로 갈 거냐. 이건 앞으로 한 12시간 안에 트럼프가 제시한 48시간 안에 극적인 협상의 고리가 마련되느냐, 안 마련되느냐의 부분일 건데, 미국도 협상에 대한 조건, 6대 조건을 걸어놓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들이 6가지가 걸려 있는지 하나씩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 악시오스라는 것은 인터넷 매체인데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 오랫동안 정치 전문 기자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인터넷 매체인데 굉장히 소위 이스라엘, 미국 내부와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정확한 보도들을 내놓는다라는 평가를 받는 곳입니다. 일단 미국의 6대 조건 중에 첫 번째가 핵폐기입니다. 나탄즈와 포르도 핵시설을 스스로 해체하고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 그리고 원심 분리기 등에 대한 엄격한 외부 감시를 수용을 해라. 그리고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미사일 보유량을 1000기로 줄여라. 그러니까 제한선을 둬라. 그리고 헤즈볼라, 후티 반군, 하마스,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 등 거기에 있는 이란이 지원하는 친이란 세력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해라. 이런 근데 조건들을. 이거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이란에서. 아니, 이거 하게 되나? 대신에 이란한테도 당근도 줬습니다. 네, 이란이 요구하는 전쟁 배상금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 이란 동결 자산을 반환해서 이걸 배상금으로 명명하는 방식의 타협안이 좀 검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란 자산인데 이거를 어떻게 배상금으로 내가 뺏은 돈이니까 내 돈이잖아. 이름만 받고 빼뒀다가 삥 뜯었다가 돌려주면 그래서 보상인 거죠. 그래서 원래 이거는 이란 이란이 돈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이란 동결 자산 당연히 우리 거니까 그거 풀어줘야지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배상금 문제가 제일 미국이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본인들이 그러니까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이란 요구 금액이 아마 역대급 금액이 나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것 자체가 전쟁의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고 패배국이 배상하는 물어내는 거잖아요. 거거든. 네. 패전국이 내는 거지 돈을. 그래서 지금 미국은 나는 이만큼 때리고 돈도 많이 썼으니까 내 무기 230억 달러어치 사주고 그걸로 이제 전쟁 자금을 통을 치는 거죠. 중동 국가한테 무기 파는 걸로 하고 나는 빠져나갈 거니까 니네들이 보상금을 줘서 이란을 달래라. 그리고 거기에 유럽 국가들이랑 한국, 일본, 중국도 돈을 보태라. 이런 잣 같은 경우를 지금 미국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름은 평화를 위한 재건기금 같은 느낌일 거예요. 늘 그런 느낌. 네. 거기에 네. 각 나라들한테 삥 뜯는다고? 네. 그렇지. 그래서 전쟁은 지가 해놓고 네. 쓴 무기 비용은 다시 무기 팔아갖고 230억 달러어치를 이미 승인을 했고 앞으로 추가로 더 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이 하던 짓 아니야? 제3자 변제 아니야 이거?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 제3자 변제에 우리를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때리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12시간 안에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진짜 이란의 발전소를 공격을 할 거냐. 뭐 이란은 그때 가면 같이 다 죽는 거야. 우리 주변 국가들의 발전 설비도 내가 다 노리고 있어. 라고 이미 미사일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란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핵시설 공격하거나 에너지 시설 공격한다고 오케이 받고 우리는 그거 재건할 때까지 후루무즈해요 봉쇄. 그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의 계산표를 한번 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개망신이에요. 즉 미국이 자기가 전쟁을 주도하고 있고 세계 전체 모든 그 치안을 담당하고 세계의 경찰이라는 위상이 까져버렸습니다. 즉 이란 하나도 굴복을 못 시킨 거예요. 오죽하면 뭐 항모에 화장실을 막혀가지고 결국은 항모가 분뇨의 역류를 참지 못해가지고 작전 지역에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리스로 결국은 가가지고 수송 화장실 뚫으러 갔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 미국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를
전 세계가 처음으로 다 본 거야. 사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도 2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래도 당당했어. 꼬리 빼고 도망가진 않았어요. 끝까지 해서라도 지가 상처뿐인 승리를 어떻게든 거두는 모습을 했는데 일단 이걸로 인해 갖고 미국이 그렇게 힘이 없구나 그런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그동안 이제 중동 안에서 미국이 힘을 썼던 거는 지네가 미군 기지 다 지어주고 우리 미군 기지가 니네 나라에 있으면 이란 아니라 누구도 못 건든다. 미국의 보호하에 있으면 니들 다 되니까 미국 채권 사고 미국에 기름 싸게 주고 미국 차들 사서 수입해서 타고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봤더니 미국은 그럴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기술이나 미국의 산업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이 기름 이후에니까, 앞으로 석유가 고갈된 이후의 미래를 꿈꾸던 국가들이 안 되겠구나. 어찌됐거나 석유 자원을 무기화해야 되고, 미국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살아남는 연구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은 돈도 잃고, 체면도 잃고, 우방도 잃은 거예요. 거기에 유럽이나 동남아에 있는 우리 극동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부르면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이러고 나서던 국가들이 아예 하나도 안 오잖아 지금은. 그래서 미국은 모든 걸 잃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들도 이제 철수해야 될걸요, 이 정도 되면? 아니, 철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레이더 기지가 다 깨져가지고 걔네들을 놔둘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철수가 아니라 대피를 시키고 있는 상황인 거지. 그럼 이스라엘 입장은 어떠냐? 이스라엘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무장을 포로 헤쳐버리고 완전히 이란을 자기가 뭔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지위까지 이란의 국력을 완전히 꺾어 놓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비열한 작전을 펼치고 상대방 지도국에 대한 일단 전쟁의 예의를 안 지켰어요. 선전포고도 안 한 상태에서 회담 중에 지도부를 폭격하는 이따위 짓거리들 저지름으로 인해서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저거는 믿을 놈들이 못 되라고 하는 거를 보여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방공망을 갖고 있다고 큰소리 치면서 우리는 아무리 적국을 때려도 적국은 우리한테 아무 피해를 못 끼친다 이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게 여지없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미국도 안 도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란이 맘먹고 조질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방공망의 신화 내지는 군사력의 신화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게 되면 물론 네타냐후는 당연히 전범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이란 국가 자체도 사실은 존립의 위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란은 어떠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죠. 재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내 안에 그 지도자를 잃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생산 설비, 기타 무기 등 이런 부분 안에서 물리적 피해를 굉장히 많이 입기는 했는데 사실 그전에도 몇십 년 동안 유지되는 경제 제재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 국내 안에서의 그 반정부 어떤 세력들이나 이런 여론들, 국민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사실은 정권 유지의 위험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국민 여론들이 그게 완전히 다 잠재워져 버린 상태에서 강경파가 다시 장기적으로 집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으로 정권이 오히려 안정돼 버렸다라고 하는 어떤 내부에서 정치적인 강점을 얻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은 정권 유지만 해도 승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지 플러스 강화가 됐기 때문에 대단한 승리, 압승을 거둔 거죠. 이란 그래서 입장에서는. 지금 있는 죽은 지도자들은 그냥 순교자로 하고 처리하면 돼요. 당연하죠. 이란은 무슨 국왕의 나라도 아니고 신정 국가라고 하지만 그 지도자한테 모든 게 의존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신을 믿는 신정 국가 체제가 유지되면 대를 이어서 그 시스템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불합리한 구조를 지금까지 갖고 오고 있는 거였어. 근데 한 3,
40년 동안 이제 민주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깨어나면서 이거 이대로 되겠냐, 인권 문제 나오고 뭐 하고 해갖고 이 권력 자체가 흔들리고, 아, 이러면 대통령제로 가야 되나, 뭐 공화국으로 가야 되나, 이런 갈등에 빠져 있었던 게 싹 사라진 거예요. 물론 이런 국민한테는 조금 매우 불행한 사태이기도 하고 큰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란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체계에서는 야, 우리는 이런 사람은 잃었지만 우리 국가 자체는 이런 거 없다. 그리고 우리 손실 본 거는 우리 땅에 아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와 기름이 있고,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어디서든지 중동 국가한테 삥을 뜯든 미국한테 삥을 뜯든 여기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받아낼 것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개방이 돼서 경제 제재가 풀리고 중동 안에서 외교의 헤게모니를 얻으면 우리는 오히려 전쟁 전보다 낫다라는 인식이 지금 이미 이란 국민들한테 들어있다는 거죠. 게다가 미국